안녕하세요, 세리나우스입니다. 이번에는 방문 필름 작업 영상입니다. 오염도 심하고 기존 필름도 군데군데 떨어져 있어서 전부 제거하고 민무늬로 바꿔주려고 합니다. 나중에 느낀 거지만 저 모양을 그냥 살려서 붙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파져 있는 홈을 전부 퍼트로 메꿔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밑작업이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고 힘이 듭니다. 그래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필수입니다. 방문 필름 작업은 셀프로 하면 가성비가 있지만 시공을 의뢰하면 새걸로 바꾸는 것과 금액적인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잘 따져보시고 셀프 할지 아니면 시공 의뢰를 할지 새걸로 교체할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사실 가성비 제일 좋은 건 셀프 시공입니다. 시간과 노력이 들지만 그만큼 성취감도 있고 실패해도 다시 하면 되죠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테리어 필름이 가성비 가장 좋은 셀프 시공인 것 같습니다. 철헤라로 포티를 펴바르면서 조금씩 메꿔 나갑니다. 헤라가 큰 게 없어서 작업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도화지 같은 것도 붙어 있어서 나중에 면 정리하면서 전부 제거해 줬습니다. 1차로 마른 퍼티를 평평하게 작업하기 위해 사포로 문질러 줍니다. 특정 부위가 파이지 않도록 일정하게 문질러 줍니다. 청소기로 퍼티 가루를 1차 제거해 줍니다. 바를 때는 몰랐는데 퍼티가 마르면서 약간 수축했습니다. 한 번 더 발라서 보완해 줬습니다. 헤라도 좀 큰 걸로 구매했습니다. 확실히 공구가 좋아지니 빨라졌습니다. 문 모서리도 썩어서 도려내고 퍼티로 메꿔줬습니다. 이 정도 문 상태의 필름 작업을 해야 하면 얼마 정도 할까요? 문 한 개당 10만원 정도 할까요?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생각하면 절대 비싼 비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비용을 아끼고자 셀프로 진행하는 거고 완성하고 나서 성취감도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어느덧 문 한 개 퍼티 작업이 끝나갑니다. 모서리는 어느 정도 굳으면 한 번 더 발라줬습니다. 자, 두 번째 방문 사포질 진행합니다. 사포질은 손의 감각과 눈으로 확인하면서 돌출되거나 타이지 않도록 부드럽게 문질러줍니다. 퍼티 작업이 되지 않은데도 한 번씩 문질러주면 그만큼 필름 부착력이 높아집니다. 사다리와 우마를 받침대로 사용했습니다. 이것마저 없으면 세워놓고 작업하면 됩니다. 청소기로 청소 한번 해주고요. 뒤집어서 반대쪽 갑니다. 사포질도 조금씩 익숙해지네요. 저는 조금 거친 120방 사포를 사용했습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거칠고 높으면 고운 사포입니다. 여기는 접착제가 눌러붙어서 손사포로는 제거가 안 되네요. 샌딩기를 써서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조금 나은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잘 제거가 안 됩니다. 접착제가 딱딱하게 굳어서 잘 안 떨어지네요. 쉽지 않네요. 샌딩기는 오래 작업하면 손이 덜덜덜 떨립니다. 샌딩기도 포기하고 칼로 제거해봅니다. 커터칼이 제일 잘 제거되네요. 진작에 이 방법으로 할 걸 그랬습니다. 영상을 빠르게 돌리니 샌딩이 못지않게 빠르네요. 사포로 마무리 해줍니다. 청소해주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문 갑니다. 여기도 아래쪽이 부풀었습니다. 도려내고 퍼티로 작업해줍니다. 필름을 그냥 묻히면 각이 살지 않고 울퉁불퉁하게 보입니다. 마감 품질을 위해 퍼티 작업을 꼭 해줘야 합니다. 각을 살리기 위해 여러 번 바르고 밀고 바르고 밀고 해줬습니다. 조금 돌출되면 나중에 사포로 다듬어주면 됩니다. 모자라지 않게 작업해줬습니다. 자, 뒤집어서 반대쪽 퍼티 작업 갑니다. 확실히 헤라가 크니 작업이 수월합니다. 앞에 두 개 작업할 때는 헤라가 작아서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밥 떨어졌네요. 밥 보충해주고 가겠습니다. 퍼티는 조금씩 덜어서 비벼서 사용했습니다. 여러 번 칠해주면 기포가 빠지면서 찰흙처럼 찐득찐득해집니다. 뚜껑을 잘 닫아주세요. 공기가 들어가면 굳어서 못 씁니다. 자, 작업 계속 이어가 봅니다. 고수분들 보시면 어설프겠지만 이제 제법 손에 익었습니다. 작업해보니 모서리하고 선과 선이 만나는 부위가 작업하기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한번 발라주고 혹시 미흡하면 다시 한번 덧칠 해줬습니다. 덧칠해놓은 눈이 다 굳어서 사포질 한번 해줬습니다. 이제 최고 난이도 화장실 문입니다. 아래쪽이 심하게 부풀어서 많이 도려내줬습니다. 이 문은 사실 새걸로 교체하는 게 나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시작한 거 아까워서 계속 진행해봅니다. 잘라내도 계속 부풀어 있네요. 얇은 합판을 가져다 붙여볼까 고민도 해봤습니다. 고생해보면 배우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모서리가 부풀어 있습니다. 표면도 일부분 부풀었네요. 다듬었습니다. 필름이 벗겨진 채로 물에 너무 노출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선택한 방법이니 그냥 열심히 해봅니다. 나중에 결과가 안 좋거나 또 썩으면 새 걸로 교체해줘야겠습니다. 완전 누더기가 되었네요. 와, 이 정도면 거의 그냥 새로 방문을 사는 게 나았을 뻔했어요. 과연 잘 살아날까요? 고생이 되지만 제 애착이 갑니다. 그래도 한번 시작한 거니 살려봅시다. 내가 꼭 널 살리고 말리라 다짐해봅니다. 자, 열심히 패티 작업해줍니다. 다른 문에 비해 작업도 더 신경 써서 진행했습니다. 도려낸 곳이 많아서 작업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가장 많이 도려낸 곳입니다. 여러 번 나눠서 퍼티 작업해줍니다. 모서리도 꼼꼼히 발라줍니다. 바르고 밀고 조금씩 퍼티를 채워갑니다. 1차 발라주고 어느 정도 굳으면 2차 작업을 해야겠습니다. 정말 힘들게 작업했습니다. 어느 정도 작업이 끝나고 마르고 굳히고 2번 더 발라줬습니다. 자, 드디어 필름을 붓습니다. 문은 걸레로 한번 닦아주고 프라이머를 미리 발라서 건조시켰습니다. 필름을 문에 가져다 대고 이영지 일부분을 떼어서 윗부분을 살짝 붙여줍니다. 필름을 내려서 좌우 아래에 손가락을 대가면서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짧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떼어내고 조정해줍니다. 잘 맞았으면 한 손으로는 이영지를 내리고 한 손으로 문질러주면서 내려줍니다. 아래까지 내려오면 이영지를 돌돌 말아서 당기면서 붙여줍니다. 문 손잡이 따주고요. 칼 넣어서 빙글 돌리면 됩니다. 모서리 대각선으로 따주고 문지르면서 꺾어줍니다. 2-3번 반복해서 문지르면서 천천히 꺾어주세요. 그래야 모서리 각이 살아나면서 넘어갑니다. 남는 필름은 문선을 따라서 잘라줍니다. 문 꼭지점에서 대각선으로 자르고 문질러줍니다. 아래쪽 불필요한 부분 잘라주세요. 여러 번 반복해서 문지르면서 꺾어줍니다. 문선을 따라서 튀어나온 필름 잘라줍니다. 경첩자리도 잘라줍니다. 위쪽도 문질문질하면서 넘겨줍니다. 문고리 부분 따주고 반대편으로 넘어갑니다. 걸레로 이물을 깨끗하게 제거합니다. 프라이머 바르고 건조시켜줬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붙여줍니다. 이영지 일부분을 떼어내고 위에 맞춰서 살짝만 붙여줍니다. 아래로 내려서 손을 뒤로 넣고 치우침이 없는 곳을 세팅합니다. 치우쳤으면 떼어내고 조금씩 조정해줍니다. 맞았다 판단이 되면 한 손으로 이영지를 떼어내며 한 손으로 붙여나갑니다. 아래쪽은 이영지를 돌돌 말아서 당겨줍니다. 모서리 손으로 콕 찍어서 대각선으로 커팅해줍니다. 문지르면서 넘겨주세요. 한 번에 넘기려고 하면 안됩니다. 여러 번 문지르면서 넘겨줍니다. 남은 부분은 문선에 따라 잘라줍니다. 병첩 부위 잘라줍니다. 손잡이도 따주고요. 모서리 대각선으로 잘라주고 여러 번 문지르면서 넘겨줍니다. 옆 부분을 잘라주고 경첩자리도 잘라줍니다. 자, 위쪽도 문지르면서 넘겨주고요. 자르고 마무리합니다. 아래쪽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경첩 미리 달아주고요. 경첩도 많이 녹슬어서 새 걸로 주문했습니다. 한쪽에 스패너 같은 공구를 받치고 하면 문 달기가 수월합니다. 처음에는 볼트를 전부 박지 말고 한두 개씩만 박아주세요. 그래야 혹시 안 맞으면 수정하기가 편합니다. 여닫아 봅니다. 아래쪽이 바닥에 걸리네요. 아래쪽 경첩이 헐거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문 다시 떼어내고 수리해줘야겠습니다. 나무젓가락을 나사 부위에 꽂아놓고 부러뜨려 줍니다. 나사를 박으면 단단하게 고정됩니다. 나사 박아주고 흔들어 보니 짱짱하네요. 문 손잡이 달아주고요. 잠기는 쪽이 방 안으로 들어가도록 해줍니다. 손잡이랑 잠금 장치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문을 닫아야 합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냥 닫으면 갇힐 수 있습니다. 갇히면 문을 부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잘 열리고 닫히네요. 바닥에 걸리는 것도 해결되었습니다. 자, 2번째 문 진행합니다. 먼저 깨끗이 닦아줍니다. 프라이머 뿌리고 장갑으로 잘 문지르면서 발라줍니다. 붓으로 해도 됩니다. 뭉치지 않도록 골고루 발라줍니다. 바른다는 느낌보다는 닦아준다는 느낌으로 칠하면 됩니다. 어느 정도 마르면 바로 붙여도 됩니다.
필름을 가져다 대고 손가락을 넣어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위치를 잡아줍니다. 이 부분만 이영지를 떼고 꺾어서 다시 붙지 않도록 해줍니다. 살짝 붙이고 좌우 치우치지 않았는지 손을 아래로 넣어 위치를 봐줍니다. 한쪽으로 치우쳤으면 위치를 살짝 조정해줍니다. 한 손으로 이영지를 당기면서 한 손으로는 양모헤라를 문지르면서 붙여나갑니다.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천천히 작업하세요. 손으로 한 번 더 밀착시켜 줍니다. 모서리 꼭지점에 손으로 콕 눌러주고 대각선으로 잘라줍니다. 문질문질 천천히 넘겨주세요. 한 번에 붙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 번에 넘겨줘야 모서리 각도 살아나고 기포도 안 생기고 잘 붙습니다. 남은 필름들 문선을 따라 잘라줍니다. 경첩 부위 따주고요. 칼디 헤라로 꼭꼭 눌러주면서 붙여줍니다. 경첩 부위는 너무 바싹 자르지 않고 필름을 1cm 정도 남겨주세요. 화장실 문은 위아래 모두 필름이 감싸도록 시공합니다. 그래야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최대한 꼼꼼하게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막아주세요. 칼은 수시로 부러뜨려 주세요. 그래야 커팅이 깔끔하게 됩니다. 반대쪽도 문질문질 넘겨주고요. 문 손잡이 동그랗게 따줍니다. 문선 따라서 커팅해주고 마무리합니다. 제일 중요한 아래쪽 붙여줍니다. 물이 제일 많이 닿는 곳이고 물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썩어서 부풀어 오릅니다. 꼼꼼하게 시공합니다. 자, 뒤집어서 반대쪽 갑니다. 깨끗이 닦아주고요. 프라이머 장갑에 묻혀서 닦아주고 발라줍니다. 너무 많이 바르면 뭉쳐서 나중에 울퉁불퉁해집니다. 어느 정도 말랐습니다. 볼게요. 손을 넣어 좌우 위아래 쏠림을 봐줍니다. 이영지 일부분만 떼어내고 다시 붙지 않도록 접어줍니다. 살짝만 붙여주고 한쪽으로 치우쳤는지 확인합니다. 한쪽으로 쏠렸으면 위치를 조금 조정해줍니다. 위치가 맞으면 한 손으로 밀어주고 한 손으로 이영지를 당겨줍니다. 문 손잡이 따주고요. 모서리 대각선으로 잘라주고 비비면서 천천히 넘겨주세요. 잘못 붙으면 바로 살짝 떼어내고 다시 붙이면 됩니다. 모서리 꺾어서 넘겨줍니다. 문선을 따라서 잘라줍니다. 칼을 잘 밀착시켜서 쭉 잘라주면 됩니다. 위쪽과 아래쪽을 덮으려고 조금 길게 재단해줬습니다.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앞뒤에서 2번 덮어줬습니다. 잘 자르고 마무리해줍니다. 문지르면서 천천히 넘겨줍니다. 칼 잘 밀착시켜서 쭉 잘라줍니다. 제일 중요한 아래쪽 마무리 해줍니다. 자, 완성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게 감싸서 시공했습니다. 경첩 달아줍니다. 경첩은 일반 경첩으로 인터넷에 구매했습니다. 문 달아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피스는 위아래 한두 개씩만 박아주세요. 그래야 여닫아 보고 잘 안 맞으면 수정하기 편합니다. 여닫아 봅니다. 잘 열리고 닫히네요. 자, 이제부터 시공 비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 3짝 필름 시공 비용 화이트 필름 12m 69,200원, 문 손잡이 3개 26,300원, 화이트 경첩 3세트 16,020원, 퍼티 4,900원 해서 총 116,420원 들었습니다. 퍼티 작업이 힘들었지 필름 시공은 많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망가지거나 오래된 문 1개 정도 시간을 가지고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리나우스였습니다.